네. 많이 오셨네. 네, 그니까요. 철진한 영화를. 그러니까 이 아직도 유효한 이야기임을 되게 입증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되게 계속 봤는데 너무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되게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감독님한테 물어보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정돈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GV를 하면 언제나 받으셨던 질문이실 텐데,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자면 저는 그 박마리솔이라고 하고 저도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엄청 많이 봤어요. 어떤 교재, 네, 제가 만들면서 어쨌든 가족 다큐멘터리를 저도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찍었지? 이런 게 궁금해서 많이 봤던 영화여서 저는 한 10번도 아마 넘게 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고 아까 소개드렸죠. 일단은 그 촬영 기간과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다큐 촬영 기간이요. 특히 이런 거는 뭐 언제부터인지 불명확해요,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면은 있지만 그래도 한 2년? 그러니까 왜냐면 진영이가 나 이제 시대가 안 가. 그리고 다시 간 게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2년 플러스 알파 뭐 이 정도 촬영한 것 같고 뭐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왜 만들었냐고 그랬죠?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거 사실 저는 그때 딴 거 막 기획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원래는 막 무슨 막 취재 막 다니고 하거든요. 그 감독들. 근데 맨날 이제 선배들 만날 때마다 막 깔깔 웃는 거예요. 막 또 힘들어 죽겠다 막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 찍으라고 그거 막 맨날 한 결혼 10년 차 됐던 선배들이 엄청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그럴까? 이거가 이렇게 보편성이 있나? 뭐 그러면서 네, 뭐 이렇게 조금씩 그때 이제 선배들 돈 받아서 해보게 되고 뭐 그렇게 시작됐죠. 예. 네. 어쨌든 가족을 찍은 다큐고 갈등이 되게 두드러지는 영화이다 보니까 네. 이제 영화 시작을 할 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네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련해서 좀 궁금합니다. 좀 부모님은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그 영화에도 막 카메라 꺼라 막 그런 거 나오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왕가의 거부 좀 저희 집이 좀 이거를 남세스럽게 무슨 어디다가 공개를 한다고 막 집안일을 뭐 원래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뭐 카메라 들고 오니까 막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제작 지원이라고 있어요. 영화에도 나오는데 1,000만 원 딴내 만에만 하는데 그 돈 따니까 해주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나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왜 해주지? 뭐 나야 좋지 그러고만 했는데 뭐 지금 생각하니까 뭐 얘는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나?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자 하고 참고 지금도 싫어하세요. 얼마 전에 EBS에 나왔거든요. 엄마 전화 와서 아직도 왜 나오냐고 막 그러시는데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 진영이는 좀 성격이 쿨해서 나 이거 찍게 해줘 뭐 대신에 뭐 그냥 오케이 한번 하면은 그냥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캐릭터라서 쉽게 됐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되게 준비해온 질문이 많은데 오늘 관객분들 많이 앉아 계시고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질문은 좀 미뤄두고 좀 영화에 대한 감상이나 좀 감독님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일단 좀 언제든 손을 들어주시고 없으시면 일단 제가 좀 더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 이제 굉장히 많은 갈등이 나오는데 사실 제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는 진짜 가족들이 싸우고 내가 울고 이런 장면은 다 못 넣어요. 그 순간 카메라를 들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다큐 안에서 엄청난 갈등들이 막 나오는데 이 정도 큰 갈등도 필터링이 많이 되는 갈등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를 편집하는 과정도 되게 괴로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떠셨어요? 편집하실 때? 편집할 때 좀 우울증 생겨요. 왜냐면 편집자는 되게
이거를 다 도구로 봐야 되거든요. 영화의 모든 요소를 체스판의 말처럼 여기 놓으면 재밌나? 여기 놓으면 재밌나? 우리 엄마가 우는 건 이렇게 배치할까? 저렇게 할까? 아들이 우는 건 이렇게 할까? 뭐 계속 하니까 여건 그래서 나중에 편집 기사님이 나가라고 감독님 맛이 같다고 나가라고 실제로 엄청 우울감이 굉장히 예. 그 이번에 제가 사실은 좀 있으면 영화 나오거든요, 새 영화. 근데 남의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영화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또뭐 홍보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뭐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네. 뭐 지금은 저기니까 짧게 뭐 그러니까 이번에 DMZ 국제다큐 영화제라고 이제 일산에서 하는 영화제인데 거기에서 상영을 하게 됐는데 뭐 말하자면 이게 이부 리그 축구팀 얘기예요. 근데 되게 스토리가 확 있는 팀이 있어서 예, 그 FC 안양이라는 네, 제목이. 팀이 있고 네, 아시는군요. 또 좀 약간 축 좋아하시는 분들 압니다. 제목은 수카바티라는 제목이고 그 극락이란 뜻이래요. 그 불교 산스크리트어로 그래서 안양이 원래 뭐 그런 뜻이래요. 안양정토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런 얘기고 엄청 그 어떤 그 정확히는 서포터에 대한 얘기, 그 축구 팬에 대한 얘기인데 아무튼 재밌습니다. 비크 며느리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남을 찍은 영화, 네, 수카바티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관객분들 중에 좀 네, 그러면 저기 뒤에 여자분부터 볼게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사실은 아기들이 밖에 있어서 나갔다가 네. 감독님 들어오신 거 보고 다시 들어. 그 아기들 있는 네. 네네네.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게 네. 진영 씨가 마지막 엔딩에 시댁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끝까지 그 진영 씨 성격이라면 분명히 정확한 답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너 왜 시댁에 갔니라고 물어봤는데 네. 답을 안 했다고. 네.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네. 그 지금은 했는지. 그게 그 말하자면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짜증나서 안 했대요. 준탱이 그걸 모르냐 막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가족 그러니까 말하는 남편 생각도 많이 하기도 한 거고 그때 결정적인 거는 저희 부모님이 그냥 연락이 안 왔어요. 연락을 진영이가 바라는 거는 한 2주라도 가만히 내비둬라. 약간 그냥 시간을 갖자 거리를 갖고 자꾸 우리 엄마는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저기 해야 된다 막 하는데 한 2달 3달 넘게 이제 엄마도 전화를 딱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왜냐면 영화에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 추악한 건 못 넣거든요. 가서 이제 아니 어머니 바라시는 게 우리 이혼하는 거냐 혹시 뭐 그 정도로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어느 정도 저기 시간을 갖자 나도 못 올 것 같다 그러고 한 4-5개월 진짜로 연락이 안 왔어요 부모님이. 그리고 저도 어떤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다 회복하겠다 관계를 그냥 저도 다 사실은 다 밉죠. 근데 그냥 제 할 일 하고 그렇게 그냥 건조하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그게 되게 진영이가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게 1차 제가 하도 부부싸움 하면 얘가 뭘 원하는지 모를 때가 많은데 원하는 게 일단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 우리가 우리 가족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우리 삶을 보살피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랑 관계도 있고 하지 않냐 해서 그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가자는 말을 안 하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가자고 안 하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은 되게 저는 가기 싫어요. 근데 그냥 가자고 그게 이제 그리고 한번 갔는데 변화가 있었어요. 저 시점에는 이제 그걸 담지 못했는데 부모님이 둘 다 이제 어떤 선이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곤란하지 하고 그냥 어떤 원하는 게 있어도 말도 한마디 툭 하려다 말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널 존중해 이래서 멈추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무섭잖아요. 아 이거 하면 또 난리 나지 막 그러면서 멈추는 건데 근데 두려워서 멈추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그게 말하자면 존중 같아요. 그게 진짜로 그 드라마 송곳이라고 거기 보면 그런 대사 있거든요. 되게 공감했어요. 이거 만들면서 거기 이제 막 노조 만들고 이럴 때 사측에서 막 이런 사람들이 뭐 하면 아니 사측은 우리를 왜 존중하지 않죠? 그러니까 막 거기 안내상 아저씨가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라고 만만하니까 그런 거라고 그래서 막 이제 노조가 시위를 하고 막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거 같아요. 막 약간은 두려움이란 게 내가 이걸 넘어가도 될까? 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건데 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뭐 당연히 며느리가 딱 해서 딱 그 있잖아요. 뭐 그랬던 거 아닐까. 예, 그때는 그리고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편집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저 때는 정말로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인사이더잖아요. 저 속에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거 코끼리 막 이런 느낌으로 편집해서 정말 솔직하게 됐든 모르겠다 막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보이거든요. 지금 되게 자신 있는데 편집하면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어쨌든 영화 기간이 5년이나 지났는데 제일 궁금했던 건 진영 씨가 지금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요 앞에 계신 분도 아까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혜준이는 혹시 이 영화를 네. 나이가 좀 저도 됐을 것 같은데 네. 나이가 그러니까 혜준이 거 이 영화를 보고 예. 어떻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이게 이거 뭐 제작하고 막 상영하고 저희 집이 이렇게 하면 많이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어리니까 그때는 이제 진영이랑 같이 오래 막 그러면은 어디 맡길 수도 없잖아요. 뭐 학교도 안 가는데 그래서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저기 앉아 있어 그리고 유튜브 보고 있어 하고 이거 하고 막 그랬는데 되게 재밌어요. 걔는 뭐 되게 아직도 되게 이벤트랄까 뭐 이거를 심각하게 본다기보다 5학년이에요 이제. 예, 오래됐을 그만. 세월이 그렇게 흘렀네요. 근데 얼마 전에 선생님한테 뭐 아버지 뭐 얘기하다가 B급 며느리 얘기를 막 했대요. 그래서 검색 막 해보고 선생님이 야 너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막 그랬는데 그걸 되게 그러니까 기분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해할 때 되면 날 미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러는데 그냥 어떤 재밌는 이벤트가 그래서 엄마가 이제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더니 그 대사를 막 혼자 쳐요. 나는 이상한 여자와 결혼했다 막 그러면서 놀리고 뭐 그냥 그래서 저도 뭐 아직까지는 괜찮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혜준이의 반응과 더불어서 이 영화가 딱 개봉 혹은 처음 공개됐을 때 진영님과 어머님의 반응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자꾸 저는 되게 왜 정상이 없지 막 그랬던 게 진영이는 사실 일단 관심이 없어요. 제가 뭘 하든 외부 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고 사실 진영이 잘 사냐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행복하게 삽니다. 걔가 그냥 근데 뭐 고양이랑 나와 고양이 뭐랄까 그렇게 살고 그래서 영화 막 그때 전주영화제에 처음 됐는데 전주영화제 됐어 진영은 축하해 그러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기라 진영이는 뭐 그냥 저기고 진영이보다 진영이 장모님 장모님을 이제 모셨는데 좀 긴장했어요. 제가 딸내미가 이렇게 고생하는 내용이고 막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 장인어른이 이제 끝나고 이제 VIP 시사회 하고 나오셔서 이제 이거 다 수근수근 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랬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면 역시 내 딸이야 막 그러면서 되게 아버지 닮았어요 진영이가. 약간 그렇게 가르쳤대요. 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 할 말은 해. 막 그런 아버지가 좀 근데 뭐 그러다가 보면 고집이 너무 세셔갖고 이제 뭐 사건도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되게 다행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역시 내 딸이야 그러면서 그러셨고 저희 어머니는 사실 못 보셨어요.
제대로는 못 봤어요. 영화제 극장에 이제 딱 모셨는데 그럴 때 꼭 모셔야 되거든요, 감독들은. 왜냐면 안 그러면 뭐 하는지 몰라요, 아들이. 노는 줄 알아요. 영화제 할 때는 꼭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앉았다가 이제 짠 시작할 때 아휴 불편해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저랑 그냥 커피 먹고 그리고 이제 텔레비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시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막 제대로 보신 적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만 보시고 어머니는 그게 사실은 조금 지금은 좀 어머니한테 좀 미안한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이게 왜냐면 뭐 자기가 잘잘못을 떠나서 이거를 하나 이런데 이거 좀 불편한데 한데 아까 말했듯이 야 아들이 이걸로 뭐 한다니까 해준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갖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해준 그 사용 동의해주고 그런 것 같아서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혹시 다른 관객분들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오프닝과 엔딩곡이 산울림의 네네. 지나간 이야기라는 네. 곡이더라고요. 근데 앞뒤가 같은 곡이고 저는 그냥 이 영화 처음 봤을 때부터 오프닝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 가사도 심지어 날날날 놔줘요. 날 좀 내버려둬요. 네, 내버려둬 쉬게 해줘요. 뭐 이런 가사거든요. 어떻게 이 곡을 딱 선곡하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이게 그게 음악이 그 막 그런 거 막 처음에 찾아보고 그랬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김현철의 뭐 왜 그래 그런 거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때 제 친구랑 술 먹었는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뭐 그걸 틀어놓고 막 여자 친구랑 헤어졌어요. 근데 그걸 계속 틀어놓고 막 소주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직접 근데 이 가사도 사실 이제 자세히 뜯어보고 막 찾아보고 하면은 연인에 대한 얘기긴 해요. 너가 너무 지긋지긋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연인들이. 그러니까 너가 너무 사랑하는데 미워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친구가 소주 먹으면서 근데 뭐 그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제 회의를 막 하거든요. PD랑 막 누구랑 작가랑 이거 어때? 뭐 이거 어때? 뭐 계속 그러다가 이거 어때? 근데 뭔가 이게 약간 그렇게 유명하진 않잖아요. 산울림 노래치고 그러기도 하고 이 낭낭하게 그러니까 산울림이 잘하는 게 약간 잔인하고 슬픈 내용을 되게 약간 동화처럼 표현한달까? 잔혹한 내용이 있을 뭐 그런 거를 되게 낭낭하게 천진난만하게 표현한달까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좋아서 이제 그리고 가사도 뭐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뭐 그래갖고 네 했죠. 그래서 막 그리고 허락 받아야 돼요. 이거 쓰려면 그래서 김창완 아저씨 전화해갖고 사실은 원래 그런 것도 있었어요. 김수철 노래도 있었어요. 근데 김수철은 5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근데 김창완이 좀 멋있는 게 그런 사람 처음에 접촉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기획안을 보내달라. 그래서 내용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내용 관심 없거든요, 가수들. 돈 얼마 줄 거야 이것만 가지고. 근데 보더니 그냥 써라. 그래갖고 멋있다 그러면서 흔치 않은 일을. 멋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앞으로 이렇게 노래 선곡할 일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컨택을 하고 그래야겠네요. 이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인터뷰와 방송 출연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때마다 제가 보니까 포커스가 이 영화는 아무래도 감독님의 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방송 출연이나 어떤 인터뷰는 좀 더 진영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딱 그 주목을 받았을 때 진영님이 어떻게 느끼셨을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리 좀 뭐 외부 세계에 개의치 않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영화가 좀 뭔가 변화를 만들고 있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런 어떤 변화된 지점이 좀 있는지 궁금했어요. 김진영이 느낀 그게 사실은 이게
그 독립영화 치고는 막 엄청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야죠. 그러면은 그 하나라도 더 보게 되니까. 근데 나가는데 처음에는 뭐 배급사 통해서 저한테 연락 와서 뭐 그러면 같이 나올 수 있냐, 진영이 뭐 같이 갈래 해서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저를 제끼고 그냥 진영이한테 바로 가더라고요, 연락이. 되게 나는 왜 안 불러? 그러면서 그렇게 되고 나중에 동치미까지 나갔어요, 김진영이. 근데 제가 PD라도 그래서 고정하자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근데 진영이 안 한다고. 그래서 왜 안 하냐고, 내가 제발 하라고. 그거 많이 주거든요, 나가면. 근데 이제 제가 PD라도 김진영을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막 그 표현력이 너무 좋고 문장이 좋고 편집하기도 되게 편해요. 말을 딱 부러지게 딱딱 하니까 표현도 좋고 감정이 좋고 막 약간 특이하게 같은 걸 특이하게 말하고 막 그러니까 카랑카랑하게 말하고 하니까 그래서 전원주가 되게 막 이렇게 말하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매력이 있어서 막 쓰는 거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진영이는 사실은 어떤 활동가나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런 욕망보다는 그냥 개인주의자예요. 나는 내 원칙과 내 저기에 의해서 뭐 이 선을 넘어오지 맙시다. 철저한 개인주의자고 개인주의자가 한국 사회에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디 예를 들면 한겨레 이런 데서 페미니스트로 묶어갖고 한 3명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한창 진행하다 페미니스트 아니세요?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뭐야? 뭐 그러면서 그럴 때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주의를 가진 애가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게 하나하나 보면 중요한데 자기는 그런 무슨 주의자 이런 건 아니다 해서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매력이 있나 봐요. 저 여자가 말하는 게 매력이 있으니까 저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사 이번에 갈래? 제사 꼭 가야 돼? 이러면 안 찍었을 거예요. 근데 제사에 그거는 오빠 조상이잖아. 그러네? 뭐 아무튼 약간 그냥 생각하게 돼요. 이건 뭐지? 제사란 뭘까? 명절이란 뭘까? 막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게 되게 영화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막 찍은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근데 김진영은 방송 쪽에서 저는 좀 좋아, 얘를 방송인을 만들자, 편하게 먹고 살자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튼 싫대요. 너무 힘들대요. 방송 특히 동치미 이거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막 굉장히 정해진 역할 막 해놓고 막 거짓말 이렇게 연기 막 해도 막 너무 그러는데 너무 하기 싫다고 그러고. 라디오는 되게 재밌대요. 라디오는 장기 출연했어요. 그거 있어요. 최일구 아나운서가 하는 프로 있었어요, TBS에서. 근데 거기서 백두산 유연상 아저씨랑 짝꿍으로 이렇게 약간 나이 든 아저씨랑 젊은 여자랑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 되게 재밌게 한 10개월 했어요. 그래도. 근데 라디오는 돈이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5만 원도 안 줘요. 그거 한번 가면 5만 원 주나? 예.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건 하지 말고 저희 가라고 그랬는데 싫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학원 차렸어요. 조그만 학원, 교습소? 예. 그래서 혼자 하는 교습소 차려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되게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많이 싸웠어요. 방송 하라고 내가. 그러네요. 근데 싫다고 막 그래서. 저는 제 엄마가 제 영화의 주인공인데 정말 매력적인 부분을 사실 가족들은 모르는데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더 잘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주변 분들도 캐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감독님께 조금 전달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혹시 없으시면 제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많은 관객분들이 리뷰나 혹시 그게 욕이든 뭐든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중에 감독님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준비 많이 했죠. 네,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영화를 안 보고도 막 댓글이 달리는 느낌이 있고 댓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야 이거 너무 뭐 이렇게 있어서 이게 되게 좋은 거다. 이게 다 돈이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화제가 돼야 영화를 볼 거 아니냐 뭐 맞아요. 그러면서 뭐 사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어떤 거는 중국 거지 같이 생겼다고 막 그래서 중국 거지는 뭐야? 막 그러면서 내가 남편 그러니까 주로 그래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도 달기도 하고 뭐 안 보기도 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B급 며느리 특징이 사실 영화 보고 막 집이 이렇게 해도 영화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얘기 우리 그 시누이가 어쩌고 뭐그 영화제 때 자기 얘기를 다 막 어떤 사람은 울면서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화내면서 하고 막 하면서 자기 얘기 다 자기 얘기 누구 때문에 고생했고 뭐 이제 뭐 저 그런 얘기를 막 성토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주로 제 욕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냥 딱 봐도 이제 남편이 무능해서 그렇지. 그게 제일 상식적인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게 영화로 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요 안에서 보시면 그게 안 느껴져도 아니 저런 애가 얘는 왜 났어 무능한 애가 뭐 그런 거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댓글은 사실은 어느 사이트냐에 따라 완전 다릅니다. 뭐 약간 예를 들어 왓챠 이런 데면은 이제 말하자면 김진영 좋아하는 이제 젊은 여자들이 많아요 거기는. 그리고 그냥 네이버 다음 이런 데는 와 저런 여자랑 왜 사냐고 뭐 이렇게 정신 나간 여자야 김진영 막 그런 댓글 많고 그래서 저는 근데 예 사실 제 욕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만드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만든 사람 욕하는 게 좀 마음 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건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 사실은 신경 써서 만든 거긴 해요. 왜냐면 편집 되게 정말 어렵지도 않아요. 쉬워요. 누구 욕먹게 하는 거 되게 이렇게 악마의 편집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쓱 하면은 뭐 대사 하나 툭 넣으면은 그 진영이 나쁜 애 엄마 뭐 누구 근데 아니면 엄마가 뭐 이렇게 잘못했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편집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 균형 그리고 대신에 손호빈의 어떤 정당성 이런 거 다 빼자. 남편이 욕하게 만들자 손호빈을. 그래서 원래 처음 편집본은 제가 했거든요. 그 편집은 근데 막 거대한 변명이 나온 거예요. 남편의 변명. 그건 사실 이렇고 뭐. 근데 그런 거 싹 뺐어요. 그냥 내가 어떤 역할을 뭐 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영화에 나오기는 이제 어떤 기자가 심지어 그렇게 그 여성 기자들은 진심으로 화낼 때도 있었어요. 막 왜 그랬어요? 막 그런 걸 기자가 그래서 경찰서는 아닌데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러면 넌 너무 왜 이렇게 주로 많이 이제 짜증처럼 들었던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방관할 수가 있냐 무책임하게 손 놓고 그런데 사실은 완전 그러진 않았죠. 근데 그걸 제가 막 어떤 걸 하는 걸 넣으면 저한테 이게 그 둘을 보길 바랬어요. 저가 막 되게 변명하게 되고 막 그런 게 돼갖고 그래서 제가 무능하긴 하지만 저 정도는 아니다. 뭐 그런 것은 있고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나쁜 사람 괴물이 되게 하지 않는 게 목표였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랑과 전쟁이랑 똑같잖아요. 이상한 시어머니 뭐 이상한 며느리 뭐 그렇게 안 되고 둘 다 이해도 되면서도 뭐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그거는 모니터링도 엄청 많이 받고 네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특히 가족은 어쨌든 이 영화가 끝나도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게 되게 많이 신경 쓰였는데 감독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관객분 중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감독님한테 좀 여기 되게 어머니 분들이 또 오늘 좀 많이 오셨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혹은 감상 나눠주고 싶으신 점 있으실까요? 약간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뭐 누구 며느리가 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네. 네. 혹시 있으세요, 어머니? 뭐 어떻게 보셨는지라도.
어깨로 툭 치시는데. 아 제가 사실 이게 저는 어디 이제 GV 하도 많이 가서 들어가면 쓱 봐요. 스캐닝을 싹 하고 연령대 파악을 쓱 하고 약간 다르게 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 이화여대 상영이랑 제가 이화여대 상영 네, 아무튼. 그때 보셨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대 상영이랑 예를 들어 노인영화제에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 노인영화제 갔다가 나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아. 왜냐면 맞고 오는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가서 완전 다르죠. 그거는 완전 다른 어떤 해석 뭐랄까 이런 반응과 저기와 둘 다 뜨겁긴 했는데 아무튼 그랬고 근데 노인영화제 되게 재밌는 게 저는 긴장 엄청 하고 갔는데 제가 볼 때 이 영화가 가장 불편한 건 한 50대 중후반 정도 분들이더라고요. 왜냐면 더 나이 많은 이제 예를 들어 80대, 70대 넘었어. 그러면은 약간 편하게 보시더라고. 며느리 감정이입도 하고 약간 난 예비역이야 뭐 이런 느낌이랄까. 아 뭐 며느리는 힘든 거지. 그럼 그 되게 깜짝 놀랐어요. 노인영화제에서 되게 편하게 뭐 며느리 너무 나도 시어머니 뭐 그랬다만 하는데 근데 한 곧 장가 시집 보낼 엄마들 있잖아요. 방금 보냈거나 그분들이 가장 심란하고 뭐랄까 가장 아이 그뭐막 그 뭐랄까 가장 표정이 보면은 막오막 그런 그분들이 가장 예 불편하달까 이제 막 이게 보네. 뭔가 막 그러면서 뭐 젊은 사람은 그냥 젊은 사람대로 보니까 김진영한테 막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고 남자들은 이제 좀 비겁하게 보죠 저쪽 남 얘기군 뭐 그러면서 이제 보는데 가장 인상적인 건 50대 중후반 여성분들이 정말 그 표정이 저는 재밌었어요. 아, 그거 되게 재밌는 얘기네요. 네. 궁금한데 혹시 언제든 궁금하신 점이나 나눠주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손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제목을 정하는 과정도 좀 궁금했는데요. 네. 뭐 저는 좀 진영님의 아무래도 입장에서 조금 영화를 보다 보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너무 훌륭한 며느리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A급 며느리 아닌가 이럴 수도 네네. 있고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F급 며느리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왜 B급 며느리였을까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은 제목이란 게 기억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의미보다는 이제 자극적인 거 없냐? 막 그런데 입에도 착 붙어야 되고 기억도 잘 나야 되고 뭐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저 반문하는 의미로 뭐 A급이 뭔데? 뭐 그런 의미로 짓긴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사랑하는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B급이라고 정말 진지하게 B급이라고 하는 건 웃기잖아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속칭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뭐 A급 혹은 뭐 잘 나간다 혹은 뭐 서울대 나와서 삼성 들어가서 그런 사람은 전 매력이 없어갖고 약간 삐뚤어지고 약간 정신 나가고 그런 사람이 좋아요 저는. 예.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매력 있고 재밌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의 되게 애정이 담긴 제목인데 사실은 그냥 워딩은 비끄면들이니까 이것도 되게 진지하게 막 반박을 그런 적도 있어요. 아니 지금 등급 매기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런 뉘앙스로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약간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뭐 너무 진지한 거보다 진지한 상황도 약간의 위트를 섞길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순간에는 뭐 이렇게 누군가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제가 더 사실은 섬세하게 딱 잘 뭐랄까 원래 창작자들은 그걸 고민해야죠. 뭐. 예.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네, 이게 2018년에 개봉한 작품인데요. 이게 그 이후에 되게 많은 또 이야기가 이렇게 쌓이니까 그걸 듣는 재미가 또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작년 개봉한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그래 세월이 되게 재밌네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게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어떤 여자분 목소리가 저는 좀 들리기도 했고 네. 또 촬영하는
촬영하는 분이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도 계신 것 아, 같더라고요. 예. 아, 저 촬영 감독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가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촬영을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저 타인을 내가 믿어야 진짜 내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그런 어떤 믿음을 어떤 구축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아는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 촬영자 예를 들면 그런 네, 분들이요? 촬영하시는 분이나 네. 인터뷰하시는 분이나. 아, 그리고 그게 혼자 사실 결정력 장면은 혼자 찍은 게 많은데 또 혼자 모든 걸 막 내 시점샷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많이 도와줬는데 그냥 그리고 여성이 질문하고 이런 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약간 그런 스킬을 가끔 써요. 제가 뭐냐면 이 김진영과 저는 관계가 엄청 깊게 맺어진 부부기 때문에 뭐랄까 질문 그거보다 그게 이제 되게 정해져 있달까요? 말하는 서로 간의 대화 방식이. 그래서 내가 질문하면 같은 말도 내가 질문한 거랑 다른 사람이 질문할 때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조금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질문해야 된다. 이거는 뭐랄까? 그리고 내가 저도 이해를 못해요. 어떤 거 저 때 얼마나 멍청합니까? 지금은 똑똑한데. 그래서 막 뭐 한번 이해를 못하고 그럼 또 싸우고. 근데 여성들은 뚝 들어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감정 자체를. 뭐 논리적인 거야 그렇지만 언니 감정 알겠는데 왜. 그래서 일부러 여성 감독 김보람 감독입니다. 그래서 여성 감독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 카메라 세팅 다 하고 딴 거 필요 없고 질문만 네가 해줘라. 그리고 궁금하면 더 얘기하고 해서 해줘라. 완전 말투가 다르거든요 사실. 남편이랑 얘기할 때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막 고민을 많이 하고 한 거고. 막 저희 촬영 감독은 사실 지금 후배인데 그 친구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진영이가 다행히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집안에 들락날락 계속 해도 진영이가 원래 신경 안 쓰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되게 근데 싫어했죠. 그 친구 오면은 되게 연기를 막 하세요. 화목한 오빈이 안 거라고 해서 막 이거 그래요 막 그래요. 그 친구 오면 카메라 켜고 있으면 자 카메라 끝났어? 이제 됐지?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 데리고 갔어요. 집에는 제가 안 데리고 가고 그리고 막 거기서 집에 우리 대전인데 부모님 집에서는 거기도 스킬이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세워놓고 꺼놓은 척해요. 꺼놓은 척. 카메라 돌리는데 꺼놓은 척하고 밥 먹고 하면은 이제 이놈 쉐크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꺼진 줄 알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가족이기 때문에 절대 못 듣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되게 적절하게 잘 쓰신 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인터뷰가 사실 다큐 인터뷰란 게 내용보다는 어떤 표정, 뉘앙스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남편하고는 네, 저도 되게 가족을 찍은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할 점들이 많았어가지고 혹시 관객분들 중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좀 있으실까요? 네, 너무 재밌게 보셨어가지고 혹시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얘기를 조금 하면 좋을까요?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이 저는 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 맨 마지막에 이제 크레딧 나오면서 나오는 영상 말고 감독님이 이제 같이 이제 집에 다 들어갔다가 이제 혼자 차에서 나오셔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시더니 이제 문 닫는 걸 깜빡하셨는지 다시 문 닫고 들어가는 장면이 정확히 뭐라고 말로 설명을 못하겠는데 묘하게 이제 끝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기까지가 언제 이제 끝이다. 이거 촬영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그거는 단순했어요. 진영이가 시댁에 갈 때까지였어요. 계속 안 간 거예요. 안 가는 동안을 찍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간 거 딱 갔잖아요. 그래서 그러긴 했고. 그래서 근데 그 뉘앙스가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냥 집에 갔다. 뭐 명시적으로 그거보다 뭐랄까 그걸 어떻게 간다고 딱 진영이가 딱 했을 때 그때부터 막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지? 그거를 예를 들어 뭐 내가 따라가면서 찍을 수도 있고 뭐 카메라 어디 놓고 찍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인공적인 느낌이 안 났으면 좋겠고 촬영 감독이 찍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뭐 그리고 어떤 답을 딱 내리기도 싫고 왜냐면 나도 모르겠는데 뭐 답을 뭐 그래서 뭐랄까 그냥 그렇게 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 갔다고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한 채로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고 막 예.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인공적인 거 하면 절대 안 되겠다 막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제가 당연히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차에다 요 카메라 놓고 가야지 하고 그 정도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데 이제 저도 긴장을 했는지 기분 타는 거 깜빡해갖고 그런 이유였어요.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아니, 원래 깜빡 잘하는데 예 그래서 그 안에서도 계속 찍었어요. 사실 계속 찍었는데 그 다음날도 찍고 다른 날 찍고 뭐 다른 날도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하는 거 화목해진 거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집 밖에만 보여주고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게 하자. 됐죠. 예. 잘려 나갔죠 편집에서. 원래 막 그 뒤에 뭐 붙였다 했다가 잘려 나갔죠. 예. 그 묘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특히 나갔다가 다시 문을 닫는 게. 그건 그냥 실수인데. 네, 그냥 실수였는데 얻어 걸린 좋은 네. 실수였네요. 그러면 저는 조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사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보통 사적 다큐멘터리라고 했을 때 이 영화를 만든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가 되게 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 영화를 찍으시면서 혹은 찍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가장 있으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스스로에게. 그거 되게 컸어요 사실. 변화가 저는 컸는데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저가 왜 이제 이게 연령대를 제가 스캔한다 그랬는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왜 부모님한테 뭐 말하자면 저는 그러니까 저 기획안도 그렇게 썼어요. 비겁한 남자 선호빈이 겪는 이렇게 좀 비겁한 남자입니다. 뭐 회피하고 싶고 막 그래서 진영이랑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냥 엄마 앞에서 뭐 예 그러고 그냥 나중에 예를 들어 우리 엄마 아직도 만나면 야 영화 관둬 그래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할 거 하거든요 집에 가서. 근데 그걸 보고 진영이가 되게 싫어했어요. 엄마를 기만하는 거다 오빠는 막 그러면서. 근데 제가 왜 그랬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진영이랑 많이 싸우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안 바뀐다고 생각해서 그랬거든요. 아니 내가 엄마한테 이걸 설득해도 엄마 생각은 절대 안 바뀌는데 절대 안 바뀌는데 아버지 생각 근데 뭐들 에너지 낭비를 왜 해? 이런 건데 좀 충격 그때 이제 어머니가 연락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그렇게 못 사는 사람입니다. 한시라도 연락 안 하면은 막 해서 뭐 해라 막 자꾸 그거를 좋아해갖고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우리 엄마 변하네. 변하는 것도 대단한 기술과 언변이 있는 게 아니고 싫은 거 싫다고 하면 되는구나. 되게 직설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볼 때 김진영은 돌직구의 이야기인데 나는 그럼 엄마가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했다가 뭐 다음에 어디 가면 이렇게 말하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명절에 야 이번에는 요건 조심해라 뭐 그런 게 없어요. 나 이거는 싫어요. 이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엄마가 싫습니다 이렇다기보다 그냥 이번엔 안 됩니다. 그냥 그리고 그게 물론 많은 저기가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변한 거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진짜 어떤 태도나 이런 거 바꾸는 거는 물론 뼛속까지 바뀌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운 거죠 진영이한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진영이가 미울까 모르겠는데 저도 막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나 이건 실수.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막 그래서 대화를 안 하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어머니 하면 근데
교류를 하고 싶더라고요. 교류를 하려면 사실은 회피 뭐랄까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얘기 하면은 맨날 혼나기만 하고 그러니까 안 했었는데 그냥 뭐 혼나면 어때? 그러고 막 엄마 또 저 그 나랑 뭐 먹자 뭐 나 뭐 먹고 싶다 뭐 내 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사실 많이 싸워요 요새. 난 이게 좋다 저기 싫다 막 그래갖고 근데 대신에 저는 재밌어요. 그 교류 그러니까 그거를 당신 아들 원래 이런 사람이요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0 먹어서 지금 그러니까 몰라 저희 집 분위기가 그런지 뭐 저는 어렸을 때 막 옷가게 가서 색깔 고르면 혼났어요 아버지가. 남자 새끼가 어디 색깔을 골라 막 그런 저기라 그냥 안 하고 그냥 안 해요. 그냥 내가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 뭐 어떤 음식 뭐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그거를 막 제가 알려주고 당신 아들 원래 이상하네요. 당신들이 상상한 아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요새 엄마 아빠가 계속. 그래서 제가 또 사이가 안 좋아요 요새 그 부모님하고. 근데 사이가 완전 그렇다기보다 막 티격태격 할 때도 있고 그래도 난 아들이니까 뭐 그 안 좋아봤던데 그래서 되게 어떤 삶에 야 이게 되게 그 쾌감이랄까 짜릿하달까 막 대리만족이 아니고 약간 그거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뭐 인간이 쉽게 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멋있더라고요. 진영이라는 사람으로 비롯한 굉장히 큰 변화네요. 네네. 네. 사실 단점도 많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같이 살면. 그만할게요. 네.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좀 남기고 싶다거나 감독님한테 뭐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까요. 혹시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그러면 안 계신 걸로 알고 감독님께 마지막 어떤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면서 네 자리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비꾸며느리 아직도 막 보내? 막 그럴 정도로 저는 사실 이제 다음 작업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래서 아직도 보는군 그러면서 그랬는데 뭐 저야 좋죠. 영광이죠. 감독은 저기고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게 마지막이 다음 영화 또 나오면 지켜봐 주시고 네, 스카바티라는 영화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진영의 삶도 제가 뭐 가끔 소편 안 찍어 막 이런 얘기 듣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둘이 또 어떤 갈등 뭐 혹은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또 찍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B급 학부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럽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끝까지 이렇게 지브리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